생각이 나중 거기나 과거로 자주 가는 분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중학교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 들었죠? 고등학교 1학년도 중학교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지 않았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오늘의 결론인데 직장 다닐 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직장 출근하면서 아 가을이다 너무 예쁘다 막 이러는 사람 있고 회사 가서는 또 일 열심히 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또 집에 와가지고 뭐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막 그 영화도 한번 일찍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근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점심에 뭐 먹지?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아 오후에 또 일해야 되네. 일하면서는 저녁에 뭐 먹지? 그리고 퇴근하고 나선 아 내일도 출근해야 된다. 정말 짜증난다. 회사에 벼락이나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씨. 월급 주면서. 씨. 그럼 열심히 일할 땐 아 휴가 언제 가지? 결혼 안 했을 땐 아 얼른 결혼하고 싶다. 결혼해가지고 아 얼른 이혼하고 싶다. 씨. 계속 마음이 자기의 몸이 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가 있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 시절에.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그 시절이 지금 여기가 좋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가 어렸을 적에 지금 여기가 좋았다면 우리는 뒷발꿈치를 땅에다가 대고 살았을 거예요. 왜? 지금 여기가 좋으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여기가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 수 없으니까 자꾸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좋아질 거야. 아이가 졸업하면 좋아질 거야. 학교를 마치면 성인이 되고 내가 돈을 버는 날이 오면 좋아질 거야. 아, 지금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사는 때가 이때가 불편하니 내가 결혼하면 좋아질 거야. 지금 결혼 생활이 지옥 같으니 이혼하면 좋아질 거야. 지금 여기는 아니야.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1번, 강사님 저는 20대 때는 20대를 살았고 10대 때는 10대를 살았고 저는 지금 그리고 여기 영어로 하면 now and 이 정도 영어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실 거예요. now and here 저는 지금 여기에 주로 살아온 편인 것 같아요. 라는 분 손 한 번만 들어보셔요. 지금 저희가 한 250명 정도 오셨는데 15분 정도 손을 들으셨거든요. 이 정도는 교정시설보다 낮은 퍼센테이지예요. 제가 교정시설에서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자, 강사님 저는 지금 여기보다는 비전으로서든 아니면 걱정으로서든 생각이 나중 거기나 나이가 먹으면 어디로 또 가는 줄 아세요? 과거로 자주 가는 분이 있어요. 아, 그때 그래도 돈 없을 때여도 그때가 좋았네. 생각해 보면. 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마이크 한번 우리 맨 앞줄에 일산에서 온 박솔비라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솔미 친구는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할 때 고개를 정말 동의해서 끄덕거렸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때가 좀 더 지금 고등학교 때보다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중학교 때가 더 힘들었는데 약간 뭔가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적응 안 되는 것도 있고 중학교 때 친구들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들은 좀 어때요? 서로 경쟁이나 질투 같은 게 더 많나요?
연기과인데 아. 약간 항상 저희 오디션을 보거든요. 학교 아, 내에서. 그러면은 좀 경쟁도 있고 그 날짜가 다가오면 예민해지거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저 들었죠? 고등학교 1학년도 중학교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가. 그때 경쟁이 덜하고 그냥 친구로서 뭐 쟤랑 나랑 경쟁해서 그 배역을 따고 연극에서 그 작품에 그걸 따고 그걸 생각하지. 그 생각하는 순간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 얘기해야 되나? 선생님한테 제 담배 핀다는 얘기를 내가 해야 되나? 그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피곤해지는 날이 온다고요. 아, 피곤하다. 아, 정말 피곤하다. 고등학생도 생각하는데 성인들은 얼마나 그런 생각이 나겠어요. 아, 결혼하기 전이? 아, 그래도 자유로웠지. 결혼해 보니까 결혼. 뜻이 뭐예요? 결국 혼자구나. 이혼은 뭐예요? 이제부터 혼자구나. 재혼은 뭐예요? 제대로 혼자구나. 도대체 그런 생각이 어디에서 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처음 질문을 하는 건데. 야. 그러면 이제 또 아이 없을 때는 아이 하나만 낳았으면 좋겠다 막. 그래서 뭐 약도 먹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절에 가서 절도 하고 아이 생겨가지고 아이 크니까 다시 놓고 싶다 이 새끼. 정말 지혜비 같은 놈 말 쳐 지랄 안 들어먹고 씨. 진짜 씨. 엄마 너 낳고 짜증이 이렇게 늘었어. 걔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걔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괴물을 깨워준 거예요. 그 문을 열어준 거라고요. 지옥 문을. 엄마 안에 있는 그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도록. 그 애 안 낳으면 그 문 잘 안 열리거든요. 결혼 안 해도 그 문이 잘 안 열려요. 인간은 관계를 맺어볼 때 자기 안에 있는 지옥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상대방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나 당신 만나기 전에는 나 진짜 이렇게 성질을 내볼 일이 없었던 여자야. 그 문 열어준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게 나오기 시작한 거고. 작은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모습대로 앞으로도 살고 싶나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사는 것 같이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 제가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으로 아이들이 살기를 바라시나요? 이렇게 우울한 콘서트는 처음 봤습니다. 보통 유튜브 콘서트 밝은데 아니요. 여성분 목소리에서 바리톤 음성이 나는 건 처음이네요. 아니요. 자, 1번. 지금 40세이고 50세이고 60세라면 내가 40년 살아온 방식으로, 내가 50년 살아온 방식으로 앞으로 50년도 못 살 거예요. 저 50 살았는데 무슨 제가 앞으로 50 살겠어요? 예? 예언자인가요? 깜짝 놀랐네요, 제가 순간. 제가 50살 살 수 있겠어요 했더니 살아요. 살아! 나의 눈을 쳐다봐. 너는 힘이 생기게 돼 있어. 앞으로 100살까지 살 거야. 살아! 무조건. 그중에 인간은 3분의 1을 자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럼 100년 산다고 칠게요. 50년 남았어요. 50년에 3분의 1을 잔다고요. 17년 정도를 수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2년 남은 거예요. 100살 산다고 쳤을 때. 그러면 그 나머지의 시간들을 그렇게 살고 싶니라고 제가 저에게 넌지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습관대로 살거든요. 하던 대로 해야 편안하다고요. 오디션 같은 거 보러 갈 때요, 콩쿨 보러 갈 때 평상시 자기가 잘 입었던 옷 입고 가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왜냐면 갑자기 뭐 옷 차려입고 그러면
나같지 않고 불편해서 퍼포먼스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날 앞두고 막 중요한 시합 앞두고 막 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욕 안 하는 사람이요? 그런 더러운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결혼식 날 전에 목욕 안 해요? 그래야지. 나 결혼식 날 너무 특별하게 보이면 불편하니까 나 목욕도 안 하고 나 일주일 전부터 목욕 안 하고 나 그냥 결혼식에 가야지. 그렇죠. 갑자기 머리를 자르거나 손톱을 막 자르거나 이런 거 안 하려는 분이 있다고요. 그런 걸 믿기도 하고. 그냥 나 하던 대로 갑자기 안 먹는 음식 먹고 중요한 행사 가고 싶지 않아. 사람의 몸은 하던 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야 편안하다고 느껴요. 편안하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편안한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보면 길들여졌거나 익숙한 방식에서 나오는 편안함이거든요.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에, 어떠한 삶에. 근데 항상 지금 여기가 불안해요. 그리고 이 방식대로 앞으로 계속 살고 싶냐고. 저는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예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자, 정답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죠.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기억하실 분은 이 음악과 메시지를 기억할 거예요. 당신의 선택은 두둥. 아는 분 있나요? 나이 잡순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 살 건지,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 자녀나 내 후배 세대들이 살았으면 좋겠는지. 창호가 넌 어떻게 살아왔니? 난 생각이 많은 것 같아. 몰랐어요, 생각이 많은지. 네. 여러분, 예쁜 여자들이 자기가 예쁜 걸 알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은 화가 나 있단 말이에요. 화가. 이쁜 여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면 화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먹어도 살도 안 찌는 년들? 그게 오늘의 결론인데, 진짜 중요한 거는 사실 잘 인식 안 하거든요. 진짜 사실들은.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원래 잘 생각 안 하게 돼요. 그리고 가변적인 것들을 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책에도 보면 제자들이 뭐 막 귀신도 쫓고 막 환자도 일으키니까 뭐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막 저희가 했는데 귀신도 쫓고 막 환자도 일어났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 저기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근원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거나 인식하지 않고 되게 가변적인 것들에 대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변적인 것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면 되게 근본적이고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미 그게 우리한테 주어져 있네. 선물로. 이런 걸 알 때 가변적인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놓을 수 있어요. 더 큰 걸 보니까 작은 걸 놓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놔야 잡을 거 아닙니까? 이거 쥔 채로 더 큰 거 쥐려고 하면 번민이잖아요. 그건 비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에게 묻거나 때가 되셨다면 직면하는 거죠. 넌 어떻게 살아왔냐고. 여러분이 주신 글입니다. 요즘 취업 준비로 마음이 막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일할 곳은 있는지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면 늦게 잠드는 때도 많아집니다. 저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로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20대에게 선생님의 위로 한마디 많은 도움이 될 듯하여 몇 자 적어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만으로 26살인 김민정이라고 하고요. 취업 준비를 시작한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계속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에 잘 가지 않고 뭐 음. 독서실 가거나 집에 혼자 있거나 하는 시간이 많이 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약간 내가 나를 받아줄 회사가 과연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만으로 26 네, 26. 네, 20대가 만 얘기하는 건 오늘 처음 봤습니다. 주로 40대 넘어야 뭐 만 나이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20대인데도 만인 걸 많이 강조하시고 그리고 되게 예의 있는 것 같지만 자기의 의견이 명확하고 고집과 신념이 확실하고 센스가 있지만 본인의 의지도 명확하시죠? 맞습니다. 네. 우리 여성분이 얘기하실 때 나오는 목소리나 말투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더라도 본인 일을 해도 잘할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까 회사에 못 들어간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라. 결국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는 되게 좋은 능력을 26살에 갖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제 그게 다는 아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도 필요하지만 뭐 만나이를 얘기 안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아주 좋은 에너지를 부모님께로부터 아니면 하늘로부터 선물 받으신 것 같다. 왜냐하면 인간이 태어나서 저는 되게 중요한 게 학습하는 능력보다도 자기가 주체자, 주도자라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원은 없다고 생각해요. 직원도 사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여기서 회사가 차려준 여기에서 내가 내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왜 사장 눈치를 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사장이 못 알아주거나 그 회사가 못 알아줘요. 그럼 못난 사장과 못난 회사예요. 그럼 나오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나오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실력이잖아요. 그 실력을 그 회사에서 쌓을 대로 쌓아서 나오세요. 그러면 정말 괜찮은 회사나 사장이 있으면 아마 알아줄 거예요, 우리를. 그래도 못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조그맣게라도 창업하면 돼요. 그러면 고객은 반드시 알아줘요. 제가 보기에 고객이 가장 뛰어난 사장이에요. 전 지금 제가 말하고도 놀라버렸어요. 모든 직장인도 다 자기 사업가예요. 왜 내 시간 내고 내 사업하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해 봐서. 그리고 만약에 여기 회사에서 필요한 배움이 있다. 그러면 내가 기회비용 더 내고 배우세요. 그리고 사장처럼 일하는 직원한테 사장은 절대 그 일만 시키지 않아요. 그 다음 뭐를 또 기회를 줘요. 괜찮은 회사라면. 괜찮지 않으면 나오세요. 몸에 이미 습관이 되어서 또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거는 20대 때 우리가 충분히 이런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생각해요. 머리가 발달한 사람일수록 더 고민해요. 그리고 우리의 성장 환경이 뭔가 이렇게 좀 주의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자랐다면 우리는 또 더 눈치를 볼 확률이 있어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거 책임져야 돼.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라. 그리고 걱정이 많이 될 때는 몸을 써라. 생각으로 생각을 잡을 수 없다. 그건 마치 구멍 뚫린 소쿠리로 이렇게 공중을 막 푸는 청년이 있었어요. 저녁에 뭐 하냐고 그랬더니 어두운 게 오는 게 싫어서 어둠을 풀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저리 가! 저리 가! 구멍 뚫린 소쿠리로 어둠을 풀 수는 없어요. 그게 바로 생각으로 생각을 잡으려는 거예요. 생각의 대부분은 허상이거든요. 실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몸을 쓰는 거예요. 몸 쓰는 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노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거 하면 효과는 더 좋아요. 뭐 설거지 같은 거, 집 청소.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미래가 불투명해요, 지금. 자, 그럼 몸 쓰는 거 뭐 좋아요?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헬스. 네. 좋아요. 그건 잘 맞아요? 네,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생각이 들 때는 헬스를 하세요. 집에서 푸시업 같은 거 300번씩 이렇게 하고 자야 돼.
그리고 찬물에 샥 샤워하고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필요한 생각만 남게 될 거예요. 진짜 해야 될 생각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허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좋아하는 운동을 하시거나 좋아하는 노동을 해야 됩니다. 단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칙은 정기적으로. 뭐라고요?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삘 받은 날 하고 그리고 또 삘 떨어지면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시스템을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으면 진짜 삶의 계단식 발전 반드시 올 겁니다. 생각이 뇌 에너지 엄청 많이 쓰거든요. 엄청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막노동한 것보다 더 힘들어요. 제가 막노동 막 해보거든요. 3년째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을요. 그거는 이제 피로하잖아요. 그럼 끝나면 정신이 돌아와요. 근데 생각만 막 많이 하잖아요. 이건 진짜 우리의 뇌를 상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만 26살에 이런 강연을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본인 삶에 이미 모든 의식과 이미 어른된 생각이 있으니 잘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너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뭘 막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패밀리즘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가족. 가족을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전 요즘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남편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끝은 공황장애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예의를 지키려 하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의를 지키고 매너 있게 말하고 행동하자. 내가 이게 남편을 사랑하는 행동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너무 내 매너 없는 말인가 행동인가? 예의와 매너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랑이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이다.